근데 미국에서도 무언가가 치솟았다고 하는데 또 이 나라는 왜 그런 겁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유명 관광지죠.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의 이제 후보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라스베가스에 관광 가신 분들은 그 항공 관광, 뭐 경비행기나 헬기 같은 거 타고 그 후보댐 광경을 보신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텐데요. 그곳에서 별안간 검은색 버섯 구름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뭐예요? 어떤 장면인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 보이시죠? 지금 후보댐에 네. 검은색 버섯 구름. 우와. 뭔가 폭발이 일어난 것 같죠? 허허. 네. 목격자에 따르면 폭발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욱한 연기가 저렇게 솟아올랐다고 하는데요. 댐 꼭대기에서 우연히 이 영상을 찍은 관광객은 곧이어서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과 급히 안전지대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소방당국은 불은 30분 만에 진화가 됐고 네. 부상자는 다행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영상도 저 후보댐은 뭐 가본 분도 계시겠지만요, 관광 코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아마 우연히 저 영상 찍은 것 같은데 관광객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uide said us that there is fire and they are solving the situation and to protect us they finished the guide tour and we went to wait what will be.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최재봉 교수님 혹시 저 후보댐 가보셨죠? 가봤죠. 굉장히 유명한 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까 김현주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보통 라스베가스 갔다가 그랜드 캐년 갈 때 저기를 지나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고 차로 가면 보통 라스베가스 들려서 저기 후보댐 지나서 그랜드 캐년 갔다가 오거든요. 야. 그런 코스로 주로 가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그 코스를 갔었죠. 아하. 그랬는데 엄청 커요, 진짜. 그래요? 후보댐. 근데 저렇게 불난 건 전 처음 봤는데 규모가 진짜 네, 웅장합니다. 웅장해요. 네. 저게 미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당대 가장 큰 인공 구조물이라는 칭찬도 받았었고요. 네. 근데 저게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소방당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저기 감전이나 정전이 아니라 이 뭐죠 이거? 전기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누전도 아니고. 예를 들면 네. 원인 자체는 누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경찰의 공식 발표는 아닌데 네. 누전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행히 30분 만에 진화가 됐고요. 네. 다른 특별한 피해는 없었고 저 문제 때문에 수력 발전이 안 돼가지고 뭐 정전이 된 것도 없었다. 아하. 그렇지만 어쨌든 댐에서 저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뭔가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일단 천만다행이고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저 댐 규모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마치 저기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막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안지윤 기자님. 네, 세계 대공황시기죠. 1930년대에 지어진 이 후보댐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대 가장 큰 인공 구조물 중 하나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요. 피라미드와 함께 최소 10만 년 이상은 지구상에 남아있을 구조물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댐 미국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에 전력을 공급하고 미국 최대 인공호수인 미드호에 물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 2,500만 명 이상 주민들에게 식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식수원의 후보 때문에 폭발 사고 있어요. 반드시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요. 모처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허조연 변호사님. 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됐던 공간이 90년 만에 다시 복원된다는 세상에.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시 종로구 율곡길입니다. 저기 가운데에 빌딩 숲 사이로 시원하게 뻗은 어머. 녹지 공간 보이시죠? 네.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녹지를 가로지른 우솔길 저기 왼쪽 지금 종묘라고 나오고 있는데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고요. 아하. 오른쪽이 창경궁입니다. 조선의 5대 궁궐이거든요. 네. 원래 이 두 공간이 조선시대에는 담장을 두고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지금은 율곡로로 불리는 이 종묘 관통 도로가 생기면서 두 곳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세상에 그랬군요. 그렇게 길이 끊긴 지 90년이 지났어요. 어머. 그랬는데 올해 이 서울시가 보건공사를 마치면서 창경궁과 종묘를 옛 모습 그대로 다시 연결했다고 하는데요. 500m 길이 궁궐 담장이 제자리를 찾는 데는 꼬박 12년 동안의 보건공사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임금이 종묘를 찾을 때 드나들던 문이 이제 북신문이라는 문인데 네. 최대한 원형 그대로를
구조를 유지해서 복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궁궐 담장은요, 공사 중에 발견됐던 옛 그 종묘 담장의 석재와 기초석을 30% 이상 재사용하면서 과거 모습을 충실히 고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의 아픔이 서린 곳인데 이게 복원됐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일단 일반 시민의 개방되기 전에 오늘 일단 서울시가 개방 행사를 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와 창경궁을 가로질러서 길을 내는 어떻게 보면 만행이죠. 안타깝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어붙여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과거의 궁궐 형상과 그 위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에 색깔이 다른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돌들은 재활용한 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율곡로 하면은 이 도로교통 정보 때나 들고 지금 율곡로 주변 정체가 심하고요. 뭐 그런 얘기만 들었단 말인데 이런 멋진 풍경이 숨어 있을 줄 진짜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까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선대 왕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종묘하고 그 창경궁하고 담장이 하나 있고 그 북신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고 연결이 이제 숲으로 이렇게 네. 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아하. 거기다가 이제 도로를 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932년에 일제가 네. 종묘 관통도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율곡로를 내면서 이게 풍수지리상으로 보면은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주맥이 창덕궁 거치고 창경궁 거쳐서 종묘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딱 길 때문에 단절이 돼버렸던 거죠. 지금 이 왼쪽이 복원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복원된 모습. 와, 진짜 다르네요. 완전 다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녹지가 복원이 되면서 최초에 있었던, 그러니까 종묘와 창경궁이 이게 연결되게 되는, 비로소 제 모습을 찾게 되는, 네. 이것이 이제 90년 만에 네. 복원이 됐다는 것이죠. 아하. 네. 대한민국 국민품으로 돌아오는데 허준 변호사님 혹시 저것도 뭐 예약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일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 걸로 아하. 보여요. 튼튼한 2다리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네, 저도 너무 빨리 가서 걸어보고 싶은데요. 네. 산책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이번에 궁궐 담장이 복원되면서 그 길을 따라서 이 조선 왕실의 발자취를 느끼면서 이렇게 걸을 수 맞아요. 있는 한 340m 길이의 궁궐 담장길도 같이 복원이 됐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출발을 해서 이 궁궐 담장길을 따라서 동대문까지 한 4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새롭게 궁궐 트레킹 코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네. 1시간 정도 코스라고 하는데 경복궁에서 광화문, 창덕궁, 창경궁, 동대문을 걸어가면서 모두 둘러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잃어버렸던 우리의 역사를 찾아가는 작업 앞으로도 계속되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